한국 부자 보고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 WEATH 2021 황원경, 김진성, 손광표경영연구소 한국 부자 현황 07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08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12 부자의 투자 행태 17부자의 투자 성향 18부자의 투자 행동 20 부자의 향후 투자 27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28부자의 떠오르는 투자처 32 부의 성장 37부의 기준 38부의 원천 40부의 성장 동력 42 부자의 기준 47부자의 자산 기준 48부자의 자산의 기준 52 한국 준부자의 자산관리 57 한국 준부자 현황 58 한국 준부자의 금융투자 행태 62 한국의 부자는 2020년 말 기준 39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2020년 말 기준 2,6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 투자 확대 유지 투자 축소 부자 중 59%가 올해 주식 수익 경험 향후 31%가 주식 투자 확대 계획 올해 운용 수익 경험 향후 계획 부자 중 29.3%가 해외 자산 14%가 미술품에 향후 투자할 계획 향후 투자 의향 9.3 10.3 현재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 관심 있는 미술품 분야 14.3 주식 펀드 10.8 주식 펀드 해외 주식 외화 현금 11.653 075.0 서양화 동양화 전통회화 49.147 428.1 한국 부자 중 초고자산가는 7,800명 들 보유한 금융자산은 1,204조 원 7.8천명 28.2천명 한국 부자는 서울 45.5% 경기 22%, 인천 2.9%로 부자의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 부동산 자산 50억 원, 금융자산 3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30억 원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 자산의 가족 관계를 가장 중요시자산 36.9 사회공헌 사회적 지위자산 규모별 부자 구분 916조 원 부자 구분별 금융자산 초고자산가 300억 원 이상 고자산가 자산가 금융자산 기준 총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응답이 중간값 기준 9.82 사가족 관계 15.25 7사회적 관계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59% 금융자산 36.6%로 구성 금융자산 비중 지속 감소 총자산 중 비중 가장 큰 자산은 거주주택으로 29.1% 차지 29.1 중부자의 상적 포트폴리오는 4.5 12.4 중부자의 산대, 자산관리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 경제동향 정보, 금융상품, 투자 중부자위, 현재 포트폴리오 중부자의 이상적 포트폴리오 중부자의 이상적 포트폴리오 기타 자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경제동향 금융상품 세무, 자산 포트폴리오 은퇴 노후 상속 증여 53.0 한국 부자 보고서는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로 정의하며 한국 부자 현황과 자산 운용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1 한국 부자 보고서 제1부 제1장 한국 부자 현황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통계 그리고 KB금융 고객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KB경영연구소의 추정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입니다. 2021 한국 부자 보고서 제1부 제2장 이후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전국 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산 운용 행태, 금융 인식과 투자 니즈 등을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01.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금융자산 300억 원 상 보유한 초고자산가는 7,800명, 보유 금융자산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 원 다한국 부자는 2020년 말 39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부자의 금융자산은 주가지수 급등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 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한국 부자는 2020년 말 기준 39만 3천 명으로 2019년 말 35만 4천 명 대비 3만 9천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76%로 2019년 대비 0.07% 상승했다. 2020년 한국 부자 수는 2019년 대비 10.9% 증가하며 2017년 14.4%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2019년 말 2198에서 2020년 말 2873로 30.8% 급등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해 금융자산 10억 원 상 보유한 부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자산 10억 원 상 보유한 한국 부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금융자산 10억 원 100억 원 미만, 자산가 100억 원 300억 원 미만 고자산가, 300억 원 상 초고자산가로 정의했다. 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90% 상은 자산가에 해당하며 7.2%인 2만 8천 명은 고자산가, 2.0%인 7,800명은 초고자산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 자산가는 전체 인구의 0.015%를 차지한다.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각각 916조 원, 498조 원, 1204조 원으로 추정된다. 는 한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이 각각 21.4%, 11.6%, 28.1%에 해당하는 금액다.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6.6억 원며 자산가 25.7억 원, 고자산가 176.7억 원, 초고자산가 1,55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0.015%를 차지하는 금융자산 300억 원 상 보유한 초고자산가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 원, 1인당 평균 1,55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의 급등으로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618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1.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03 자산규모별 부자 구분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 그림 04 부자 구분별 금융자산 규모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 그림 01 한국의 부자수 추 단위 1000명 393 그림 02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추 26,186.424 3 플러스 0 18 19 20 플러스 4.1%의 17원 플러스 1 4.4% 310 323 플러스 4.4% 플러스 9.6% 354 플러스 10.9% 1000% 1844 플러스 1844 플러스 11.3% 2053 2017 2154 플러스 6.8% 마이너스 1.7% 플러스 21 2020만 2016 2017 2018 2019 2020주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개인지 1016 2017 2018 2019 2020주 자산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한국 부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의 45.5%인 17만 9천 명 살고 있으며 경기 8만 6천 명, 부산 2만 9천 명, 대구 1만 8천 명, 인천 1만 1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한국 부자의 70.4%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16.6%, 경기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13.0% 0.1% 증가의 부자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2만 7천 명, 전국에서 3만 9천 명의 부자가 늘었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자의 45.7%가 집중되어 있다. 그 외 강북 지역의 33.5%,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 지역의 20.9%가 살고 있다. 지난 1년간 강남 3구에서 5,500명의 부자가 늘었다.
부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자산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부집중도 지수를 분석해 보았다. 부집중도 지수는 광역시도 자치구별 부자들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 비중을 부자 수 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지수가 1을 넘으면 해당 지역은 부의 집중도가 높고 고자산가 비중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부의 집중도는 서울 압도적으로 높고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제주, 경기, 인천 순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서초, 종로, 성북, 용산 5개 자치구의 부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집중도 지수 0.82여 부집중도 지수 0.8초과 1.0 부집중도 지수 2.0 초과주일 부집중도 지수 광역시도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 광역시도 부자수 비중 부집중도 지수가 1 이상이면 부자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아 부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고자산가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의미. 공이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자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총자산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부자의 총자산은 59.0%의 부동산 자산과 36.6%의 금융자산으로 구성,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만 2021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 59.0%와 금융자산 36.6%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회원권과 예술품 등 기타 자산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고가 아파트를 위시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2년 크게 늘었다. 일반 가구의 총자산 부동산 자산 78.2%와 금융자산 17.1%로 구성이 된 것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일반 가구의 2배 상으로 높다. 는 일반 가구의 자산 대부분 시가 수억 원 내외의 주택 한 채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비중 부자에 비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별 자산 구성비를 살펴본 경우에도 와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규모가 작은 30억 원 미만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64.9%로 30억 원 상 부자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제1부 제1장 하는 한국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금융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산 10억 원 상 전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재분석. 한국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를 보는데 총자산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 높았다. 를 확인하고자 총자산 규모별 부동산 자산 비중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을 초과하는 부자는 총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 32.9%, 30억 원 50억 원 미만 부자 83.9%, 50억 원 상 부자 75.5%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비중을 초과하는 부자로 한정하면 총자산 30억 원 50억 원 미만 부자 33.9%, 50억 원 상 부자 51.9%를 기록했다. 총자산 50억 원 상 부자의 경우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20년 39.3% 대비 10% 상 급증했는데 는 자가 및 투자를 위해 보유한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총자산 50억 원 상 부자의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은 68.3%로 총자산 30억 원 50억 원 미만 부자 64.5%에 비해 높았다. 총자산 50억 원 상 부자 중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 총자산의 하인 경우는 24.5%로 금융상품의 절반 상의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총자산 30억 원 50억 원 미만 부자보다 많았다. 총자산 많을수록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도 일정 비율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공구 총자산별 부동산 자산 비중 분포 총자산 30억 원 미만 총자산 50억 원 미만 총자산 50억 원 상 그림 07 부자의 자산 구성비
추후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그림 08 금융자산 구분별 자산 구성비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주 기타 포함 100%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주 30억 원 미만 299 30억 원 이상 100일주일 부동산 비중 부동산 자산 중간값 주의 총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비중이 1을 넘을 수 없음.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 29.1%로 가장 비중 크다. 주택가격 급등하면서 거주주택 비중은 2019년 19.7%, 2020년 26.1%, 2021년 29.1%로 가파르게 올랐다. 유동성 금융자산, 빌딩 상가, 거주의 주택, 주식 리츠 ETF, 예적금 순 없다. 전년 대비 거주주택과 주식은 비중 늘었고 유동성 금융자산과 빌딩 상가, 예적금은 비중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 가계 자금 대거 유입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부자들도 주식 비중 예적금 비중을 넘어섰다. 자산별 보유율은 예적금과 투자 저축성, 보험 각각 83.8%, 85.0%로 나타나 부자 5명 중 4명 상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은 2020년 67.5%에서 2021년 81.5%로 보유율 급증했는데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펀드, 회원권, 거주의 주택은 50% 내외 보유율을 기록하며 뒤를 얻다. 펀드의 경우 보유율 2020년 10% 상 하락했다가 2021년 3.0% 상승했는데 역시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빌딩 상가, 토지 임야, 채권 25-40% 수준의 보유율을 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총자산 50억 원 상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거주주택 차지하는 비중 크게 상승했다. 총자산 50억 원 상 부자의 거주주택 비중은 2020년 19.9%로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의 30.8%에 비해 10% 상 적었으나 2021년에는 차가 5% 내로 좁혀졌다. 다만 여전히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주주택 비중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자산의 다양성을 보인다. 거주주택 비중 적은 총자산 50억 원 상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빌딩 상가 비중 14.4%로 총자산 50억 원 미만에 비해 2배 상 크다. 빌딩 상가는 보유율에서도 두 그룹 간 차를 보는데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의 경우 25.0%인 대 비해 50억 원 상 부자는 50.0%를 기록해 격차가 2배에 달한다. 는 총자산 많을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빌딩 상가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총자산 50억 원 상 부자의 거주의 주택 비중은 13.6%로 전년에 비해 1.7% 상승한 반면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7.2%로 올해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에도 거주의 주택, 토지 임야, 회원권, 예술품, 채권 등에서 총자산 규모별 보유율 10% 상의 현저한 차를 보였다.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율 유동성 금융자산 현금 플러스 수시 입출금 플러스 MMT 주의 개인 구성비의 평균 수치주 보유율 100%인 현금 요구불 수시 입출 시계금 거주주택 제외주일 유동성 금융자산 현금 플러스 수시 입출금 플러스 MMT 주의 개인 구성비의 평균 수치주 보유율 100%인 현금 요구불 수시 입출 시계금 거주주택 제외 부자의 투자 행태 01. 부자의 투자 성향 02. 부자의 투자 행동 01. 부자의 투자 성향 부자의 절반상은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 높다고 생각하며 투자 성향 공격적일수록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한국 부자는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 강해졌고 금융자산 많을수록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을 보인다. 한국 부자가 모든 투자 행동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투자 성향다.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대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자 성향에는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이 있다. 부자들 어떻게 자산을 모았는지 궁금할 때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부자는 2020년에 비해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률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 비중의 합은 2020년 22.3%에서 2021년 27.5%로 5.2% 증가했다. 금융자산 규모별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 비중의 합은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 25.7%, 30억 원 상 부자 32.7%로 금융자산 많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하려는 성향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부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금융상품 투자 지식 수준 높다고 평가했다. 부자의 56.3%는 대부분의 금융상품 차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 높다고 생각했다. 투자 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금융자산 많을수록 강했다. 금융자산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 6.9% 높았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투자 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확연한 차를 보였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 지향형 부자는 83.6%가 자신 높은 투자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반면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자소득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안전 지향형 부자는 37.6%만 자신의 투자 지식 높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투자 지식을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도로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부자는 적극 지향형 안전 지향형보다 9.1% 높게 나타났다. 는 적극 지향형 부자는 높은 수익 실현을 위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투자 지식을 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14 부자의 투자 성향추 그림 15 금융자산 규모별 투자 성향 그림 16 금융자산 규모별 투자 지식 수준 비교 그림 17 투자 성향별 투자 지식 수준 비교 단위 퍼센트 2020 20만 21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전체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적극지향형 중립형 안전중립형 안전지향형주 2020년 전체 400 2021년 전체 400주 30억 원 미만 299 30억 원 이상 101주 30억 원 미만 299 30억 원 이상 101주 적극지향형 110 중립형 104 안전지향형 186 공의부자의 투자 행동부자들은 주식과 펀드 투자 금액을 늘렸고 예적금과 투자 저축성 보험 투자 금액은 유지했다. 한국 부자는 전년 대비 금융자산 투자 금액을 늘렸다.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와 향후 투자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올해 한국 부자는 전년 대비 금융자산 투자 금액은 늘리고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과 기타 자산 투자 금액은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전반에 대해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투자 금액을 줄였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2.5%로 나타났다. 거주부동산과 거주외 부동산에 대해선 의자 대부분 투자 금액을 유지했다. 기타 자산 역시 92.0%의 부자가 투자 금액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올해 금융자산 운용 행태를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펀드와 주식은 전년 대비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 상대적으로 많았고 예적금, 채권, 투자 저축성 보험은 투자 금액을 유지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주식의 경우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은 2020년 28.3%에서 2021년 40.0%로 11.7% 증가했다. 반면 투자금액을 줄였다는 응답은
2020년 13.5%에서 2021년 7.3%로 6.2% 감소했다. 펀드 역시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 2020년 11.8%에서 2021년 14.3%로 소폭 증가했다. 는 부자들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적금과 투자 저축성 보험의 투자 금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둘 다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는 자산을 거치하기보다는 주식나 펀드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투자 행태가 반영된 결과다. 그림 18 부자의 자산 운용 행태 추 그림 19 부자의 금융자산 운용 행태 추 투자 금액을 줄였다. 유지했다. 투자 금액을 늘렸다. 투자 금액을 줄였다. 유지했다. 투자 금액을 늘렸다. 금융자산 전반 거주 부동산 거주 외 부동산 전반 기타 자산의 적금 펀드 채권 주식 투자 저축성 보험주 2020년 400 2021년 400 주 2020년 400 2021년 400 부자 중에서도 금융자산 30억 이상 부자가 주식과 펀드 투자 금액을 더 많이 늘렸다. 부자들은 기타 자산 투자처로 금 보석과 회원권을 선호한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식과 펀드 투자 금액을 더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주식을 금융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30억 미만 부자의 37.8%, 30억 원 상 부자의 46.5%가 전년 대비 투자 금액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금융자산 많을수록 주식 투자를 더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펀드 역시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 많았다. 런 추세는 예적금, 투자 저축성 보험에도 반영되어 금융자산 많을수록 투자 자금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예적금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은 금융자산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많았고 투자 저축성 보험 또한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투자 금액을 늘린 경우가 더 많았다. 부자들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외에 가장 선호하는 기타 자산은 금, 보석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자의 84.0%가 2021년 금, 보석 등에 투자했다고 응답했으며 수치는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가 30억 원 상 부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기타 자산은 회원권으로 전체 부자의 57.3%가 회원권에 투자했다고 응답했다. 금융자산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응답률 높아 금융자산 많을수록 회원권 투자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도자기 등 예술품의 경우 전체 부자의 33.3%가 투자했다고 응답했으며 금융자산 규모별 투자 응답률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외 암호화폐에 투자한 부자는 전체 부자의 33.8%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 35.8%, 30억 원 상 부자 27.7%를 기록해 금융자산 적을수록 암호화폐 투자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회원권 예술품 금, 보석 등 암호화폐의 적금 펀드 채권 주식 투자 저축성 보험 앞서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한 자산 운용 결과를 분석해보면 금융자산 많은 부자일수록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부자들 금융자산을 운용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경험한 자산은 주식이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는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부자의 8.4%,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 9.4%, 30억 원 상 부자 5.6%를 기록해 금융자산 많을수록 주식 투자에서 손실 경험 적었다. 부자들 두 번째로 만 수익을 경험한 자산은 펀드였다. 펀드 투자로 손실을 경험할 경우는 9.4%에 불과한 반면 수익을 경험한 경우는 33.7%로 나타났다. 펀드 역시 수익을 경험한 비율은 금융자산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높았다. 채권의 경우 전체 부자의 14.8%가 투자 수익을 경험했고, 금 융자산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수익을 경험한 비율 높았다. 부자들은 금융자산 많을수록 투자하는 주식 종목 많고,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종목 10개 상라고 응답한 비율은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가 18.8%에 그치는 대 비해 30억 원 상 부자는 34.9%를 기록했다. 투자 중인 주식시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꼽은 응답자는 금융자산 규모별로 유사했지만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8.9% 높게 나타났다.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에서도 금융자산 규모별 차를 보였다.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의 경우 자신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억 원 상 부자는 금융기관 직원 추천을 고려하는 비율 높았다. 투자 기간에 따른 주식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규모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는 단기 투자, 30억 원 상 부자는 중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 해당 금융투자자산 투자자만 응답주일 30억 원 미만 235, 30억 원 이상 85주의. 현재 주식에 투자 중인 응답자만 투자 주식시장은 복수응답주 30억 원 미만 235, 30억 원 이상 85. 부자의 향후 투자 01.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02. 부자의 떠오르는 투자처 01.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주식과 예적금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가 더 많았다. 부자들의 향후 금융자산 운용 방향은 전년 대비 투자 유지하되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식과 예적금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가 더 많았다. 부자들의 향후 금융자산 운용 방향은 전년 대비 투자 유지하되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자들은 향후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투자 금액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자산에 대해 부자들의 80, 90% 정도는 향후 투자 금액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주식의 경우 올해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응답률보다는 낮지만 향후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률 31.0%를 기록하며 투자 자산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예적금의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률은 12.8%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 펀드, 투자 저축성 보험, 채권, 리츠 ETF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은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서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향후 금융자산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투자 확대 계획에 차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금융자산 중 투자 확대 계획 가장 많았던 주식의 경우 30억 원 미만, 부자의 투자 확대 의향 30억 원 상 부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적금 역시 30억 원 미만 부자가 13.7%로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투자 확대 의향 높게 나타났다. 반면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와 채권은 금융자산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각각 1.5%, 1.6%의 투자 확대 의향 많았다. 연금, 변액 유니버셜 등 투자 저축성 보험과 리츠, ETF 역시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각각 0.5%, 2.2% 투자 확대 의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향후 금융자산별 운용 방향. 한국 부자 10명 중 6명은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 부자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에 부정적이며 주된 이유는 투자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수익 기대되는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한국 부자의 60.5%가 주식을 선택해 다른 자산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ELS와 DLS를 포함한 펀드, 금, 보석 등 투자 저축성 보험 순 없다. 부자 중에서도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유망 투자처에 대한 전망은 다소 차를 보였다. 가장 유망한 자산 1순위, 2순위로 주식과 펀드를 선택한 것은 동일하지만 3순위로 30억 원 미만 부자는 금, 보석 등 30억 원 상 부자는 투자 저축성 보험을 선택했다. 앞서 2021년 금, 보석 등의 투자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도 30억 원 미만 부자의 답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향후 투자 전망에서도 동일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 외 자산 대부분에 대해서는 30억 원 상 부자의 전망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긍정적었다. 주식을 유망 자산으로 꼽은 응답자는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보다 6.4% 높게 나타났고 ELS와 DLS를 포함한 펀드 역시 30억 원 상 부자가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유망 자산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부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자 중 향후 암호화폐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고 상황에 따라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 26.8%, 투자하지 않을 것 다는 응답 70.0%를 기록했다. 금융자산 규모별 암호화폐 투자 의향은 30억 원 미만 부자가 4.0%, 30억 원 상 부자가 1.0%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금융자산 규모와 상관없 응답자의 절반상 투자 손실 위험 커서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 30억 원 상 부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를 꼽았고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몰라서를 꼽았다. 그 외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률 너무 높아서 기존 투자로 충분해서를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 부자들은 대체로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암호화폐는 위험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거래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되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이부자에 떠오르는 투자처. 한국 부자의 29.3%가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이 있으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자산 투자에 적극적이다. 부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해외 펀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펀드 투자 지역은 중국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서학개미 열풍 등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한국 부자의 29.3%가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규모별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은 30억 원 미만 부자가 26.8%, 30억 원 이상 부자가 36.6%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자산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앞서 부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 목적은 단순히 고수익 추구가 아닌 안정적인 기업의 투자 또는 투자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 자산 투자에 관한 부자의 관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부자들은 해외 펀드와 해외 주식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부자는 30억 원 미만 부자보다 외화 예적금과 해외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펀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는 베트남, 30억 원 상 부자는 미국을 꼽았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브라질, 서유럽, 베트남 외 동남아,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30억 원 미만 부자와 30억 원 상 부자 모두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다변화가 필요해서를 금융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2순위로 꼽았다. 그림 33 부자의 해외 자산 보유 현황 그림 34 해외 펀드 투자 지역 현황 그림 31 부자의
해외 자산 투자 의향 30억 원 미만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다변화가 필요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서 국내 부동산 규제로 인해와 보유로 인해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배당 조건이 좋아서 최근 투자처로 관심이 높은 시장 중 하나는 미술품 시장. 한국 부자는 미술품 중 서양화와 동양화에 관심이 많다. 부자들이 미술품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자금 부족보다 미술품 가치 판단, 구매 후 관리 보관, 재판매 등의 어려움이 크다. 최근 한국에서 자산 투자처로 관심이 높은 시장 중 하나가 미술품 시장이다. 금과 함께 미술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혀왔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3년 3,249억 원에서 2019년 4,14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7년 4,942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4,482억 원, 2019년 4,147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경매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2021년 미술품 시장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술품에 투자하고 있는 부자의 비율은 4.8%로 아직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로 현재 투자하는 비율 대비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투자처로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품 투자에 관한 관심은 총자산 규모가 크고 미술품 투자 경험이 있는 부자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자가 관심 있는 미술품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가 각각 49.1%, 4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통매화, 골동품 목기, 현대공예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작품 시대별로는 현대미술과 근대미술이 각각 30.7%로 고미술에 비해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대에 무관하다는 응답도 19.3%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경매 시장은 주춤한 데 비해 온라인 경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미술품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덜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 자금 부족보다는 미술품 가치 판단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 중 35.4%는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고 미술품 구매 후 관리 보관이 어려워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술품 구매 후 재판매가 어려워서 순으로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초기 투자 자금이 크지 않은 아트테크가 최근 미술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아트테크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말로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미술품 소유권을 나누는 재테크를 의미한다. 부자들에게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도를 묻자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부자의 50.0%가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총자산이 많고 미술품 투자 경험이 있는 부자들이 아트테크에 대해 높은 투자 의향을 보였다. 부의 성장 공일, 부의 기준, 02, 부의 원천, 03, 부의 성장 동력. 01부의 기준 부자들은 금융자산 기준 50억 원 이상, 총자산 기준 100억 원 이상일 때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 한국 부자들은 총자산이 100억 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자의 사전적 정의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는 넉넉하니 기준을 금융과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100억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부자라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중간값으로 응답자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했다. 한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부자의 기준 금액은 총자산 100억 원이었고 총자산 50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미만을
선택한 부자가 48.3%, 100억 원 이상을 선택한 부자가 51.8%로 과반수 이상의 부자가 100억 원 이상을 부자 기준으로 생각했다. 300억 원 이상을 선택한 부자도 11.5%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현재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한국 부자는 전체 중 38.8%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금융자산 30억 원에서는 34.1%에 불과하지만 50억 원 미만에서는 4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 50억 원 이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부자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다. 총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 역시 보유 자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총자산 30억 원 미만에서는 22.6%에 불과하지만 50억 원 미만에서는 36.4%, 100억 원 미만에서는 40.1%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높았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부자가 자신을 부자로 인식했다. 부자 자각도뿐만 아니라 부자라면 보유해야 할 최소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기준 그리고 부자라면 갖춰야 할 자산의 기준 역시 총자산 규모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슈일 부자의 기준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림 40 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 그림 39 부자의 기준 금액 공의부의 원천 부자가 꼽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며 전년 대비 응답률이 증가했다. 부의 원천이며 성장 기초가 되는 종잣돈 부자들은 최소 5억 원으로 본다.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투자, 상속증여, 금융투자, 근로소득 순이었다. 부자의 41.8%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꼽은 비율은 전년 대비 4.3% 늘었다. 반면 6.8%가 꼽은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의한 소득 기여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의 결과였다. 총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기여도는 50억 원 미만 부자나 50억 원 이상 부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사업소득 기여도는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1.2% 감소한 데 비해 50억 원 이상 부자는 10.6% 증가해 자산이 많을수록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고 있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미천이 되는 돈이 종잣돈이다. 종잣돈이 마련되어야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은 평균 8억 원이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종잣돈의 최소 규모로 평균 5억 9천만 원을 생각했고 총자산 100억 원 미만 부자는 평균 8억 5천만 원,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는 평균 14억 1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자들이 최소 종잣돈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세로 나타났고 종잣돈 규모가 작을수록 종잣돈을 모은 시기가 빨랐다. 최소 종잣돈을 5억 원 미만으로 생각한 부자는 39세에 종잣돈을 모았고 50억 원 미만으로 생각한 부자는 42세, 10억 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44세로 나타났다. 부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은 주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용 주택, 거주용의 아파트, 거주용의 재건축 아파트, 상가 순이었다. 총자산 규모에 따라 종잣돈 마련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주식보다 거주용 주택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예적금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경우도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총자산이 많을수록 종잣돈 마련 방법의 하나로 상가를 활용했는데 총자산 100억 원 미만 부자는 상가를 5위, 100억 원 이상 부자는 4위로 꼽았다. 그림 43 부자의 종잣돈 규모 그림 44 총자산 규모별
종잣돈 마련 방법 그림 41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그림 42 총자산 규모별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03. 부의 성장 동력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의 성장 동력 두 번째는 부채 사용. 자산이 많을수록 사용하는 부채 규모도 크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의 성장 동력. 첫 번째는 목표 금액. 규모는 평균 111억 원이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가장 큰 동력은 목표 금액이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평균 111억 원으로 보유 자산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자산 규모나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총자산 대비 목표 금액 비율은 줄어들었다.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92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1.9배이고 금융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181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1.5배였다. 총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총자산 대비 목표 금액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의 경우 총자산 대비 목표 금액은 2.4배이고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이 비율이 1.6배를 기록해 총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 대비 목표 금액 비율이 감소했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두 번째 동력은 부채 사용이다. 부자들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여 투자 자산을 마련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채 규모는 평균 7억 7천만 원이며 이 중 임대보증금이 69.6%를 차지하고 금융부채는 30.4%로 부동산으로 형성된 부채가 많았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채 규모는 총자산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는 평균 1억 7천만 원, 50억 원 미만 부자는 평균 5억 4천만 원, 100억 원 미만 부자는 평균 9억 2천만 원, 100억 원 이상 부자는 평균 17억 원의 부채를 보유했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채 비율은 총자산의 11.6%, 금융자산의 40.3%를 차지했다. 총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6.7%,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4.7%이고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1.7%,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38.0%를 기록했다. 자산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장 큰 부자는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로 부채 비율이 13.4%를 기록했고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장 큰 부자는 총자산 100억 원 미만 부자로 부채 비율이 54.7%를 나타냈다. 그림 46 부자 가구의 부채 현황 그림 47 총자산 규모별 부채 비중 그림 45 자산 형성 목표 금액 규모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한 세 번째 동력은 저축여력이다. 저축여력은 가구를 기준으로 추정했다. 부자 가구의 저축여력은 연평균 6,250만 원으로 월 평균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다. 부채를 보유한 경우 저축여력 중 일부가 부채 원금이나 이자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줄어들었다. 연가구 소득에 따른 저축여력을 살펴보면 연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연간 저축여력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가구 소득 1억 5천만 원 미만 부자의 연간 저축여력은 840만 원으로 연가구 소득 대비 8.3%인 반면 연가구 소득 3억 원 이상 부자의 연간 저축여력은 1억 8,360만 원으로 연가구 소득 대비 34.1%를 기록했다. 연가구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연간 저축여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 규모나 총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연간 저축여력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자산 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 부자의 연간 저축여력은 1억 2,710만 원으로 연가구 소득 대비 33.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저축여력을 가졌다.
총자산 규모별로는 50, 100억 원 미만 부자의 연간 저축여력은 5,070만 원으로 연가구 소득 대비 21.5%를 차지해 가장 낮은 저축여력을 가졌다. 반면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의 연간 저축여력은 5,120만 원으로 연가구 소득 대비 25.8%를 차지하며 총자산 50, 100억 원 미만 부자보다 높은 저축여력을 가졌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네 번째 동력은 자산 배분 전략이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에서 저축여력 대 비투자자산 비율을 통해 부자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높게 배분하는 투자 전략을 활용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배분율이 가장 높은 부자는 30, 50억 원 미만 부자로 저축여력 대비 금융투자자산 배율이 54배로 나타났다. 이는 30억 원 미만 부자의 34배, 50억 원 이상 부자의 52배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배율이다. 반면 부동산 투자 자산에 대한 저축여력 대비 배율은 30, 50억 원 미만 부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50억 원 미만 부자의 저축여력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32배로 부동산 자산 배율에 비해 높았다. 50, 100억 원 미만 부자도 저축여력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48배로 부동산 자산 배율에 비해 높았다. 반면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저축여력 대비 부동산 자산 배율이 63배로 금융자산 배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 투자 전략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저축여력 대비 금융투자자산 배율, 저축여력 대비 부동산 투자자산, 배율 저축여력 대비 거주주택, 배율 연간저축여력 연간소득 대비 연간저축여력 비중 전체 금융자산 규모별 총자산 규모별 부자의 기준 01. 부자의 자산 기준 02. 부자의 자산의 기준 01. 부자의 자산 기준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총자산은 100억 원, 최소 연소득은 3억 원이다. 부자들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라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자산 기준과 부자라면 갖춰야 할 자산의 기준은 무엇일까?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했다. 먼저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 부자는 부자라면 총자산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자 기준은 총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50억 원 미만 부자의 경우 최소 50억 원, 50억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연소득은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2.8억 원, 50, 100억 원 부자는 3억 원, 100억 원 이상 부자는 4억 원으로 총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값은 3억 원이었다. 한국 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1 심층 인터뷰에서 부자의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부자들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50억 원, 그중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은 100억 원이 넘고 유동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정도 있으며 월소득이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 없이 부동산만 있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해요 등등. 총자산뿐만 아니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부자의 자산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52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소득 기준 그림 50 총자산별 부자로 볼 수 있는 최소 자산. 그림 51 총자산별 부자로 볼 수 있는 최소 소득.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을 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은 최소 50억 원, 금융자산은 최소 3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기준 부자를 총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최소 30억 원, 50, 100억 원 미만 부자는
최소 50억 원의 부동산 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했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100억 원 이상을 부자 기준으로 보았다. 금융자산 기준 부자의 경우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과반수 이상이 30억 원 미만 중간값으로 산출하면 최소 20억 원을 부자 기준으로 생각했다. 0억 원 미만 부자는 최소 32.5억 원,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최소 50억 원을 부자 기준으로 보았다.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 내에서도 부자라면 보유해야 할 최소 자산 기준에 대한 생각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기타 자산 기준은 5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기타 자산은 회원권, 예술품, 금, 보석, 요트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모든 투자 자산을 의미한다. 앞선 기준과 마찬가지로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기타 자산 기준도 높았는데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49.1%가 최소 기타 자산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라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자는 이러한 자산을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할까? 부자들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을 대략적으로 4억 5일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자산이 많은 다른 부자들에 비해 이상적인 금융자산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은 37.8%로 추정했다. 이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02. 부자의 자산의 기준.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자산의 요소 1순위는 가족관계,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 적을수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 개발을 하는 부자를 꿈꾼다.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요소로 자산,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사회공헌 키워드를 부자에게 제시하고 항목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합의 100%가 되도록 작성을 요청하였다. 조사 결과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자산이었지만 자산의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자산의 기준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사회공헌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을 묻는 설문을 통해서도 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의 기준을 총자산 규모별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의 경우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가 가장 많았다. 같은 응답을 선택한 50억 원 미만의 부자는 36.6%로 12.7% 차이를 보였다. 반면 총 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의 경우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 개발을 하는 부자를 선택했으며 50억 원 이상 부자 대비 10.2%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총자산이 100억 원인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의 경우 아직 축적된 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50억 원 이상 부자의 경우 부자 기준인 10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요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9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와 판단 기준. 그림 58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 한국 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의 기준 중 하나는 사회적 지위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업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직업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당한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부라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얻어야 가치가 있다 등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러한 부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는 회사 사업체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9.4%로 가장 많았는데
역시 부의 축적 과정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임을 총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다.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난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긴 하지만 부의 규모가 달라진 후부터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등 인터뷰 결과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비슷한 규모의 부를 축적했고 그에 관해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임을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자들은 가족 관계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관계 종류와 무관하게 8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로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와 50억 원 이상 모두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어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비슷한 중요도로 보고 있었다. 부자들이 사회공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현금 및 물품을 통한 기부 활동으로 나타났다. 사회환원은 그 뒤를 이었다. 인터뷰 결과 부자들은 부의 사회적 환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대대손손 집안이 탄탄한 분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등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 환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총자산 50억 원 이상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중부자의 자산관리 01. 한국 중부자 현황 02. 한국 중부자의 금융투자 행태 한국 중부자 현황 금융자산 50억 원을 보유한 한국 중부자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8.5%에 불과했다. 한국 중부자는 총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로 한국 부자 59%에 비해 크다. 지금까지 한국 부자의 자산 보유 현황과 자산관리 행태, 부자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부자가 되기 위해 자산을 키워나가고 있는 대중부유층을 한국 중부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 중부자는 금융자산 50억 원 미만을 보유한 개인으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는 한국 부자와 구분하였다. 한국 중부자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18.5%에 불과하여 아직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 부자의 38.8%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낮은 비율이다. 한국 중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기준 자산 규모는 87억 5천만 원으로 현재 보유한 자산 규모 대비 2.9배에 이르렀다. 한국 부자가 보유 자산 대비 부자 기준 자산 규모가 2배인 것에 비해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볼 때 부자가 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중부자의 총자산 구조는 부동산 자산이 70.5%로 가장 많고 금융자산 24.4%, 기타 자산 5.1%를 차지했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59.0%, 금융자산 36.6%, 기타 자산 4.4%와 비교할 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중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가장 컸다. 거주의 주택이 1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비중이 크고 유동성 자금, 빌딩 상가, 예적금 순이었다. 한국 부자의 자산 유형별 비중은 거주주택, 유동성 자금, 빌딩 상가, 거주의 주택 순으로 중부자의 자산 유형별 비중과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거주주택으로 중부자와 부자 둘 다 비중이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중부자에서는 거주의 주택으로 한국 부자의 네 번째에 해당되나 중부자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유동성 자금은 한국 부자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 순위가 역전되었다.
세부자산 유형별 비중에서 준부자와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총자산 중 거주주택 비중이다. 한국 준부자의 경우 총자산 중 거주주택의 자산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어 세부자산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림 66 한국 준부자의 총자산 및 세부 유형별 구성 비중 그림 64 부자라고 자각하는지 여부 그림 65 부자의 기준이라 생각되는 자산 규모. 한국 준부자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준부자의 보유율이 높은 자산은 예적 금, 보험, 주식, 금, 보석 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준부자의 보유율이 높은 자산 유형은 부자의 보유율 상위 자산 유형과 같았다. 펀드와 거주의 주택이 다음으로 보유율이 높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보유하고 있었다. 펀드와 거주의 주택 보유율은 부자의 보유율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준부자와 부자 간 보유율 차이가 큰 자산은 회원권, 빌딩 상가, 채권이다. 회원권은 준부자 34.0%가 보유한 반면 부자의 경우 48.5%가 보유하여 14.5% 더 많았고 빌딩 상가는 준부자 24.0%가 보유한 반면 부자의 38.3%가 보유하여 14.3% 차이를 보였다. 채권은 준부자 12.0%인 반면 부자 24.5%가 보유하여 12.5%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산 보유율 차이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여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자산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도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 임야나 펀드 보유율에서도 준부자와 부자 간 차이를 보여 부자가 준부자보다 6.0%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준부자가 현재의 부를 축적하는 대기여도가 큰 원천은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에 의한 이익, 근로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준부자의 34.0%는 현재의 부를 형성하는 대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으로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을 꼽고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의한 이익으로 부를 형성한 경우가 22.0%, 근로소득에 의한 경우가 21.0%를 차지했다. 그 외 상속 증여에 의한 경우가 14.0%, 금융투자 이익에 의한 경우가 9.0%로 가장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부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통해 현재의 부를 축적했다는 응답이 41.8%로 준부자에 비해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의한 이익, 상속 증여, 금융투자에 의한 이익, 근로소득 순으로 기여도를 꼽았다. 금융투자에 의한 이익과 근로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준부자와 부자 간 차이를 보였다. 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종잣돈은 준부자의 경우 최소 평균 5억 2,400만 원이라 생각했고 평균 42세에 이를 모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자의 경우 종잣돈은 최소 평균 8억 300만 원이라고 응답하여 준부자에 비해 3억 원 정도 많았으나 최소 종잣돈을 마련한 시기는 평균 42세로 비슷했다. 02. 한국 준부자의 금융투자 행태. 최근 준부자가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는 부동산 투자, 경제동향, 금융상품 투자다. 한국 준부자는 부자보다 안정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하고 투자 지식 수준에 대해서도 낮다고 생각한다. 한국 준부자의 자산관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를 알아보았다. 최근 준부자가 관심 있는 분야는 부동산 투자, 경제동향, 금융상품 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무나 자산 포트폴리오, 은퇴 노후,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부자가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와 차이가 큰 경우는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투자, 세무, 은퇴 노후, 법률 분야로 부동산 투자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준부자가 높은 반면 세무, 은퇴 노후, 법률 분야는 부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부자 중에서도 총자산 규모별로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자산이 적은 50억 원 미만 준부자가 50억 원 이상 준부자에 비해 관심이 큰 분야는 경제동향과 은퇴 노후였다.
총자산이 적은 중부자가 부를 늘리기 위한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총자산이 많은 50억 원 이상 중부자가 관심이 큰 분야는 법률과 자산 포트폴리오, 세무 분야였다. 한국 중부자의 자산관리 및 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부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을 합한 안정, 지향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53.5%로 절반을 넘었다. 부자의 안정, 지향적 성향 비중이 46.6%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부자의 경우 공격투자형과 적극투자형을 합한 공격, 지향적 성향의 비율이 21.5%로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약했다. 전반적으로 중부자의 투자 성향이 부자에 비해 안정, 지향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부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투자 지식 수준을 물어보았다. 중부자는 스스로를 주식과 채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지식 수준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다.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지식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는 45.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자의 경우 스스로의 투자 지식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가 51.3%로 가장 많고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경우가 41.3%인 것과 비교하면 중부자가 부자보다 자신의 투자 지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림 70 자산관리 관심사 그림 71 총자산 규모별 자산관리 관심사 그림 72 중부자의 금융투자 성향 그림 73 중부자의 금융투자 지식수준 단위 퍼센트 중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자산 비율이 4-5-1이다. 중부자는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과 줄이겠다는 의견 둘 다 취하며 양극적 행동을 보일 것이다. 한국 중부자의 자산 운용 전략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부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질문하였다. 중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자산 비율이 4-5-1이었다. 이는 중부자의 현재 총자산 포트폴리오인 금융자산 24.4%, 부동산자산 70.5%, 기타 자산 5.1%와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중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자산 포트폴리오와 부자의 현재 총자산 포트폴리오인 금융자산 36.6%, 부동산자산 59.0%, 기타 자산 4.4%는 기타 자산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부자는 점차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추구하여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자산관리 행동을 보일 것이다. 중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은 증가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감소했다. 총자산 30억 원 미만 중부자가 금융자산 비중을 37.3%로 응답한 데에 비해 50억 원 이상 중부자는 28.6%로 응답했다. 총자산 30억 원 미만 중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 37.3%, 부동산자산 48.9%인 데에 비해 총자산 50억 원 이상 중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28.6%, 부동산자산 61.4%로 구성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총자산이 많은 50억 원 이상 중부자의 경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 자산 비율을 3-6-1로 응답하여 부자의 현재 총자산 포트폴리오와도 격차를 보였다. 한국 중부자가 향후 자산 운용에서 투자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과 예적금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산에 대해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비중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부자의 경우 향후 투자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과 펀드이며 중부자의 자산 운용과 비교할 때 펀드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준부자의 향후 자산 운용을 살펴보면 투자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이 30.5%로 가장 많고 예적금이 16.5%로 뒤를 이었다. 그 외 펀드, 보험 순이었다. 부자의 경우도 향후 투자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이 가장 많고 예적금, 펀드, 보험 순으로 준부자와 같았다. 준부자가 향후 자산 운용에서 투자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자산도 주식이 11.5%로 가장 많고 예적금과 보험이 각각 6.5%로 뒤를 이었다. 그 외 펀드가 5.0%를 차지했다. 부자의 경우 역시 향후 투자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이 가장 많고 예적금, 보험, 예술품 순으로 준부자와 같았다. 설문조사 개요본 보고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전문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한국 부자와 금융자산 50억 원 미만 한국 준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금융자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개인 만 20세 이상 금융의사결정자 조사 방법 개별 면접 조사 조사 기간 2021년 6월 1일 7월 16일 표본 구성 총 600명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400명 금융자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0명 표본 추출 방법 할당 표본 추출 수도권 비수도권 자산 규모별 용어 정의 한국 부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한국 준부자 금융자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개인 부자 분류자산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한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을 보유한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총자산 금융자산 플러스 부동산 자산 플러스 기타 자산 금융자산 유형유동성 자산 현금 수시 입출금 MMT ETF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ELS 특정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DLS, 이자율, 통화, 실물자산, 신용위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랩어카운트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자가 맡긴 예비자산을 투자일인 계약 체결 후 투자자의 투자 성향, 투자 경험,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 및 매각 수익을 배당 또는 자녀,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자산 유형 거주용 부동산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거주의 부동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상가, 토지 임야 등 부동산 기타 자산 예술품, 금, 보석, 회원권 등 자산이 현재 시가금융 지식 수준 분류 매우 낮은 수준 투자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 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투자 성향 분류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 추구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위험 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을 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컨슈머인사이트